팅커캐드와 함께하는 맛깔나는 3D 모델링 레시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정 생성과 기초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정 생성과 수업 만들기, 뷰 조작과 도형 이동, 도형 삭제, 크기 조절, 회전, 도형 그룹 만들기, 정렬, 반전, 기본 도형 수정과 구멍 뚫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시켜 줍니다. 검색창에 tinkercad.com을 치고 접속을 합니다. 우측 상단 지금 가입 버튼을 누르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 계정 생성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계정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메일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 국적, 생년월일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정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파란색의 새 디자인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 중 수업을 클릭하고 새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여 강의의 제목과 학년, 주제 등을 설정한 후 수업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들어진 수업을 클릭해서 수업 코드를 복사하거나 링크를 복사하여 학생들을 초대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팅커캐드로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좌측 상단에 팅커캐드 로고 우측에 있는 이 영어로 된 부분은 이 전체 작품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내보내기 할 때도 이 이름으로 내보내기 되니까 이름에 주의해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작업 평면에서 뷰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뷰 조작은 첫 번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을 합니다. 두 번째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우스 휠을 굴리지 않고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화면 전체가 평행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회전, 휠을 통해서 확대, 축소, 휠을 누른 상태에서 평행 이동,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크기와 각도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뷰가 다른 곳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좌측에 있는 이 홈뷰 버튼을 누르면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형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기본 쉐이프 중에서 원하는 도형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물체가 놓아집니다. 물체를 이동하는 방법은 잡은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물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도형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미세하게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하는 단위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드 스냅 1.0 1mm이고 이것은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편집 가능합니다. 상하 좌우 말고 위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형의 중앙 위쪽에 있는 검정색 원뿔 도형, 이것을 잡고 왼쪽 마우스로 누른 후에 올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위 또는 아래로 누르면 1mm씩 올라가거나 내려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바닥면에 잘 붙어야 하므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물체를 바닥면에 잘 부착시켜야 되는데요. 이때는 알파벳 D키를 누르면 바로 바닥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바닥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바닥면에 안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봤는데요. 제가 만들어진 도형을 여러 가지로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Ctrl C 그리고 붙여넣기는 Ctrl V 단축키를 이용하시거나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러한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복사나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된 도형들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선택된 도형을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또는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되고,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모두 삭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좌측 상단 아이콘 중에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명령 취소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Ctrl Z를 통해서 언제든지 되돌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고 온 도형을 크기를 조절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쪽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변하는데, 위에 있는 밑면에 중앙에 있는 하얀색 사각형을 잡고 올리면 두께도 높이도 높아지거나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 모서리에 있는 하얀색 사각형을 한번 클릭한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원하는 치수만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또 크기를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모델링한 것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확대 또는 축소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 모양이 유지되면서 크기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했을 때 둥근 화살표가 총 3군데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둥근 화살표가 이렇게 곳곳에 볼 수가 있는데, 회전을 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둥근 화살표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시계바늘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회전할 면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하고자 하는 면이 바로 지금 나와 마주 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지금처럼 이 시계바늘 안쪽에 있을 때는 22.5도씩 회전을 하고, 시계바늘 바깥쪽으로 가면 1도씩 회전을 해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각도를 직접 입력해서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하고자 하는 면이 나와 마주 보도록 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을 그룹을 만들어 보고 정렬시키기, 반전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자 모양이 있는데 제가 원통 모양을 하나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모양 같은 경우는 측면을 최대한 높여줄수록 깔끔한 원 모양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도형을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했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도형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두 도형을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한 후에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커서를 바깥에 두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된 사각형 모양이 보이죠. 드래그를 해서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에 도형을 가둬 놓으면 도형이 여러 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에 이 그룹화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룹화 버튼을 누르면 하나로 묶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색깔도 같아지죠. 이럴 때는 도형 메뉴에 솔리드를 누르고 여러 색의 체크를 해주시면 색깔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룹화 버튼 오른쪽에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두 객체가 다시 따로따로 해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두 도형을 정렬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할 때에도 아까처럼 두 도형을 다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한 후에 우측에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검은색 점이 3개씩 드러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는 가로 방향으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밑으로 정렬, 위로 정렬, 가운데 정렬, 높이 방향으로 아래쪽 정렬, 가운데 정렬, 위쪽 정렬, 이렇게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여러가지 기본 쉐이프 중에서 텍스트 문자라는 거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형 메뉴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걸로 도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좌우가 뒤바뀌어야 되겠죠. 좌우를 뒤바뀌게 해줄 수 있는 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반전 대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대칭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역시나 세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좌우로 이렇게 뒤집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멍 뚫기와 도형 수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도형을 하나 들고 와 보고요. 도형을 들고 오면 우측에 이렇게 도형 메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 메뉴는 도형마다 다른데요. 각각 한 번씩 클릭을 해보거나 조절을 해보시면서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리드와 구멍이 있는데 솔리드 말 그대로 꽉 채워진 고체 형태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색상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상자 도형 같은 경우 반지름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반지름을 조절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도형은 각자의 도형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는 폴리곤이라는 도형을 들고 오면 육각기둥의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측면에 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8이라고 바꾸면 바로 실시간으로 팔각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벨과 세그멘트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베벨 같은 경우 여기도 모서리가 조금 깎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깎인 모서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솔리드를 선택해서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은 이 상자 도형을 제가 길게 해서 구멍으로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투명한 도형으로 되는데 이게 바로 구멍으로 되지는 않고요. 자, 만약에 정렬을 통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정 가운데 이런 직육면체의 구멍을 뚫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뚫는 건 간단합니다. 구멍이 아닌 솔리드와 구멍인 도형이 두 개를 동시에 그룹으로 묶어주면 두 도형이 겹치는 부분만큼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바로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룹 해제를 하고 가령 이 구멍 도형을 제가 위로 5mm만큼 올리고 다시 도형을 그룹으로 묶어주면 구멍이 뚫리는데 밑에 바닥에 5mm만큼 두께가 생기겠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팅커캐드 계정을 생성하고 아주 간단한 기초 모델링을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를 넘어서는 고급 모델링과 모델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꿀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